일단 34번의 주제를 보면은 능력 접근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우리 지문에서는 여기 바로 밑에 나와 있듯이 CA라는 줄임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동물을 들었을 때 얘가 똑똑한 동물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에 대한 이렇게 나름의 이제 상식과 개념이 있잖아.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예를 들어서 돌고래는 사람만큼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뭐 벌레들은 뭐 사람보다 좀 많이 못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략적인 각 동물에 대한 인지가 있어. 얘가 얼마만큼 인간과 비교를 했을 때 뛰어난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동물들을 판단하고, 그래서 인간만큼 얘네가 똑똑하다 싶으면은 같이 이제 좀 잘 지내보려고 하고, 못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좀 이제 낮게 함부로 대하고, 약간 요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동물을 능력 접근법으로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요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동물을 보는 게 맞냐라고 하면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이 지문은 이런 능력 접근법으로 동물을 보지 말고, 이걸 좀 쉽게 정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얘네들의 능력이랑 무관하게 얘는 이런 특징이 있네, 쟤는 저런 특징이 있네, 그러니까 요렇게 생각을 하고 각 동물을 인지하고 대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능력 접근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동물을 봐야 될까 정의하는 내용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일단 이 지문이 뭘 말하고 싶은지는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1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1번은 의문문으로 시작을 해요. 무엇이 C이고 왜 항상 변호사들, 근데 어떤 변호사인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 동물 정의에 대해서 열정적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의문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명사를 앞뒤에서 그 수식을 하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요 자리에 형용사를 쓴 게 맞냐 아니냐라고 어법적으로 물어봤을 때 실수하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요 자리에 형용사 passionate가 앞에 있는 lawyers를 수식을 하고 있는 구조다라는 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변호사들은 이 C라는 것에 관심을 가져줘야 될까? 2번 문장으로 넘어가면은 일단 가주어 진주어이기 때문에 저 투부정사를 먼저 해석을 할 건데, 여기서 say라는 동사를 뭐 말하다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얘를 알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좀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뒤에 what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법적으로 우리가 보통 관계대명사로 많이 보지만, 지금 이 문장에서는 의문문으로 쓰여가지고 얘가 요렇게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전체를 해석을 하면은
요렇게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뭐 what이 관계대명사다, 의문사다 이런 거를 구분해 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를 대놓고 출제를 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저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걸 알면은 지금 보고 있는 문장이 it is라는 주어, it이라는 주어, is not 비동사 뒤에 주격 보호가 빠져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what을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가 CA가 아닌지 알고 있는 것이 쉽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CA를 구분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야. 3번을 보면은 요 CA라는 것은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동물을 무엇에 의해서? 인간과 닮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혹은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특별한 특권을 동물이 가지고 있는 특권. 근데 이 동물들이 어떤 동물인지를 요렇게 설명을 해줄 거거든. 그래서 도즈를 수식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 분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내용을 다시 연결을 해보면은 요것은 인간과 얼마나 닮았는가라는 걸 가지고 동물의 순위를 일단 매기지도 않고 혹은 동물들에게 얘네들한테 특별하게 해줘야지 라는 생각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마치 어떤 모습과 같은지를 as를 써가지고 연결을 해주고 있거든요. 전체를 본 다음에 앞문장이랑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게. 일단 as 뒤에 어법적으로 들어가야 할 단어가 얘거든요. 그리고 이 do라는 이 대동사. 뒤에 써두기는 했어. 저 do라는 단어가 뭘 의미를 하는지. 여기 있는 랭크 동사 가져왔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해버리자. 랭크 동사 앞에서 가져왔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seek 동사 가져와가지고 일반 동사에 대한 대동사이기 때문에 do를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does 중에 왜 do를 썼을까? 왜냐면 앞에서는 does를 썼거든. 그거는 당연히 얘랑 붙는 주어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주어가 여기 approaches라고 나와 있거든요. 복수라는 말이겠지?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를 기준으로 여기 동사를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 자리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시 3번 문장 전체를 정리를 해보면은 뒤에를 먼저 해석을 했을 때 이해를 하기 좀 편하거든? 널리 퍼진, 잘 알려져 있는 이론적으로 동물을 접근하는 방법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동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될까에 대한 여러 이론들이 있어. 근데 그 이론들은 동물들을 순위 매기고 이 동물들에게 능력을 또 특별하게 배열을 해준대. 근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얘는 반대로 하지 않고 아예 그냥 순위를 매기거나 추구하는 행동 자체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잠시만. 요거 미안합니다. 앞에 주제로 다시 가볼게. 요거를 지워주세요. 요거 지워주고 뒤에 저 두 번째로 쓴 문장 저것만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 만약에 그 능력 접근법을 고치고 싶다면은 내가 반대로 설명해버렸네.
요렇게 하면 주제가 훨씬 더 좀 명확하겠다. 그러면은 다시 주제를 동물의 고유한 특성에 맞춰서 그냥 개개인의 동물을 존중하고 대우해야 된다라는 이 주제를 방금 전에 설명했던 3번 문장이 사실상 똑같은 말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가 안 된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된 것 같은데? 봐봐. 그 방금 설명했던 거를 반대로 이해를 해주면 되거든? 다른 동물에 관한 이론들은 동물들이 누가 똑똑한가, 누가 멍청한가 이렇게 랭킹을 매기는 거야. 그리고 똑똑한 애가 있다. 그러면은 걔만 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나 아니면 권한을 준다라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안내견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강아지들이 할 수가 없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좀 인내심이 있고 똑똑한 애들이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능력이 있는 강아지들한테 특권을 부여하는 게 대다수의 동물을 접근하고 이해하는 방법인데, 그거랑 다르게 CA는 그냥 다 무시하고 똑같이 보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3번에서 얘네들은 랭킹을 매기지도 않고 특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빈칸으로 출제하기가 좋기 때문에 명확하게 CA라는 게 뭘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둘 다 가리키긴 하지만 단 하나라도 출제를 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넘어가야 돼. 4번으로 넘어가면은 요 CA라고 하는 게 have concern for 옆에도 써놨지만 한 번에 관심을 가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핀치는 그냥 너네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참새 같은 거 생각하면 돼. 조그마한 새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돼지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뭐만큼 많이 생각을 하는지를 as much as를 써가지고 연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만큼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왜? 얘는 모든 동물들을 차별 없이 똑같이 바라볼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요 CA라는 게 또 대절을 주장을 할 건데, 요 대절의 구조를 보니까 일단 주어가 인간의 형태라고 합니다. 삶의 형태.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is 동사를 쓰는데, 이거는 단순히 무관하다라고 본답니다. 어떨 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무엇에 대해서 각 종류의 동물이 필요한 것,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라고 해서 지금 what 명사절 같은 경우에 얘가 주어, 동사 하나, 그리고 동사 둘 요렇게 썼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주어의 이치가 붙었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해서 동사에 이렇게 s들이 붙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동사들이 목적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what을 써가지고 about 뒤에서 무엇에 관한 것인지 설명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동물의 고유한 특성을 볼 거기 때문에 인간이랑 비교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CA를 생각할 때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관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문맥상 이 relevant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우리 지금 CA가 뭔지를 계속해서 설명을 늘려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C라는 거를 받아들이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라고 얘기를 하는 게 6번부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보면은 주어가 what is relevant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아까 보니까 문제 풀면서도 틀린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 이거 주어가 명사절이죠. 명사절. 그래서 명사절 주어는 단수 취급입니다. 이게 여러 문제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 보기로 출제하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동사 is 써줬고, 그래서 우리는 C와 뭘 관련 지어야 될까? 우리 삶의 형태와 관련 지어야 된다. 그들의 삶의 형태와 관련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요런 소유격 있잖아? 요거는 만약에 내용 일치 같은데 너희한테 되게 속이면서 까다롭게 보기를 출제하기가 좋거든? 우리의 삶이랑은 무관한데 동물 너네들의 삶 자체는 우리가 관련 있게 들여다보겠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기에 있는 소유격이 대열, 동물들을 가리킨다라는 거를 좀 잘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CA를 정의해서 CA를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줄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7번으로 넘어가서 옆에 표현을 써두기는 했거든? 지금 문장이 just as 뒤에 문장을 하나 씁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있듯이 so 뒤에도 또 문장을 씁니다. 그래서 요로하듯이 요로하다 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 just as 뒤에 있는 문장 먼저 보면은 인간들이 투부정사를 추구하듯이 to be able to enjoy 즐길 수 있는 걸 추구한답니다. 무엇을? 자신의 삶, 인간의 삶에서 특징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해가지고 이 특징적인 좋은 것이라고 하는 말을 좀 쉽게 설명을 하면은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것이 뭘까? 저 사람에게 좋은 것이 뭘까? 라고 했을 때 사람마다 원하는 것과 기준이 다를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각각 다른 그 좋은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거를 추구하듯이 인간들이 이 참새도 자기의 삶이 있을 거야. 그거를 추구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and 뒤에 요 whale 그리고 a whale's life 사이에 six라는 동사가 반복 생략됐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다 자기 삶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그들의 모습 그대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should extend 확장시켜야 된답니다. 무엇을? 우리 자신을. 이거 조금 쉽게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내 사고를 확장시켜야 돼. 그래서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돼요. 요렇게 지금 보고 있는 문장을 이해해주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확장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learn, 배우거나 학습을 하고, 그리고 8번도 지금
extend, learn 그리고 커마를 찍은 다음에 동사 picture를 딱 봤을 때 동사의 부정문인 것 같은데 not의 자리가 좀 이상하단 말이야. 중간에 써두기는 했지만 앞에 나와 있던 we should가 접속사랑 같이 생략된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장은 동사가 extend 하나 그리고 learn 2개 그리고 should not과 연결하는 picture 요런 총 3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나태하게 상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동물을 무엇으로써 lesser humans라고 해서 떨어지는 인간이라는 거는 동물이 인간보다 밑에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요 lesser이라는 단어 어휘적으로 좀 잘 알아주고 그리고 요런 거는 좀 빈칸으로 내기도 좋거든요. lesser human.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 좀 표현을 좀 알아둡시다. 어떻게 우리가 동물을 봐선 안 되는지 CA에 따르면은. 그리고 커마를 찍은 다음에 분사 구문으로 연결을 할 거예요. 접속사가 없으니까. 여기 접속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as라는 접속사 뒤에 생략하고 있는 주어를 좀 잘 봐줘야 되는데 저번 시험 범위에도 좀 비슷한 분사구문 문장이 있었지만 보통 우리가 분사구문은 얘가 요렇게 맞춰야 되거든? 요렇게. 근데 요즘에 점점점 수능 영어가 어려워지면서 의도적으로 요렇게 안 맞추고 다른 목적어나 아니면 다른 자리에 있는 명사들을 이어지는 분사구문의 주어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1, 2학년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에 왔다라고 하는 거. 요거 문맥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돼. 그 마포고에서 분사구문을 살려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기는 하거든. 근데 요즘 경향으로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내용 일치나 다른 문제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어떤 주어를 생략하고 있는지는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연결해서 보면은 동물들이 like 삶을 추구하는데 어느 정도 얘 혼자 해석해줘야 돼. 어느 정도 자신들 것처럼 삶을 추구한다 라고 해서 요거 좀 해석을 잘 해줘야 돼요. 요렇게 분리해서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 헷갈릴 것 같으면 이거 sort of를 없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요렇게 해석을 하면은 아마 내용을 연결해서 이해하기가 가장 자연스러울 겁니다. 동물들이 삶을 자기 자신처럼 주체적으로 내 삶이다, 내 거다 요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걸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미 요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생각을 확장시켜서 거기에 맞게 학습을 하고 상상을 하지 않아야 된다. 요렇게 연결을 하는 게 8번 문장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은 요렇게 했을 때 C라는 개념이 그럼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싶을까? 그거를 마지막 구문 문장에 정리를 할 건데
요거에 따르면은 각 지각이 있는 생명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머리를 쓰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네들은 기회를 가져야만 한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기회인지를 뒤에서 투부정사가 설명을 할 거거든. 번영할 기회래. 어떤 형태로? 얘가 자동사예요. 얘가 자동사인 건 좀 알아놓자. 얘가 자동사인 거 알아놓읍시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필요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 변형을 할까? 삶의 형태인데 어떤 삶인지를 여기서 또 뒤에서 형용사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 아까 characteristic이라는 단어가 위에서 한번 나왔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반복되면서 이 뜻을 좀 명확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얘가 특유의 이렇게 해석을 했었거든. 그래서 해당되는 생명체 특유의 삶의 형태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요렇게 해석을 하면은 뒷부분이 좀 괜찮을 거야. 그래서 지금 본 지문이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지문입니다. 그래서 얘 이해하면은 나머지는 좀 편하게 할 건데 주제 뭔지 좀 확인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되게 다양한 유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좀 쉬다가 진도 나갑시다. 성이 와야 되는데. 야, 이거 놓치면 이해 못할 것 같은데. 하지만 봅시다. 1번을 보면은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게 요거 serve as 요거 꼭 알아놓으세요. 앞으로 엄청 많이 볼 거거든. serve가 as랑 이렇게 같이 붙어버리면은 어떠한 역할을 하다라고 해석을 할 거야.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중요한 맥락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알아둡시다. 이런 거 빈칸 출제하면은 딱 틀리기 좋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맥락인지를 뒤에서 이렇게 투부정사가 수식을 하는데 facilitate 촉진하는 거야. 무엇을? autobiographically 방금 말한 자전적인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거, 그러한 기억을 촉진시키는 맥락이라고 해서 문맥상 요 동사도 꼭 알아두세요. 문맥으로 출제하기가 좋으니까. 쉽게 말하면 내 얘기 SNS 올리면 오래 기억남. 그것 지금 딱 설명을 한 겁니다. 2번으로 넘어가서 개인적인 사건들인데 이게 어떤 건지를 뒤에서 이렇게 과거 분사를 써가지고 앞에 있는 개인 사건을 수식을 해주고 있어요. 어디에 게시되어 있냐면은 SNS 플랫폼에 게시되어 있는 거라고 합니다. 어떤 모습인지는 딱 상상이 갈 것 같아. 어쨌든 얘 주어가 events s가 붙었기 때문에 비동사 are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더 잘 기억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수동태가 있기 때문에 수동태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리고 and 뒤에 비동사 are를 생략했다 보면 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이 수동태 동사 하나, 둘 요렇게 썼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더 잘 기억하게 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덜 잊혀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무엇보다 그러할까라고 했을 때 된 뒤에서 요 that과 도주 중에 뭘 써야 되냐라고 하면은 문장의 주어인 요 이벤트를
한 번 더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수일치 해가지고 도주 온다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2번 문장은 비교급으로서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하나는 SNS에 게시된 사건, 하나는 게시되지 않은 사건.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건지를 뒤에서 두 번 설명을 해주거든요. 일단 not posted 한 번, 그리고 independent 어쩌고 저쩌고 이거 두 번, 요렇게. 그래서 게시되지 않은 사건들인 동시에 요거 문맥적으로 꼭 알아놓자. independent of. 독립된 상태로, 의존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그 사건들이 가지는 특징과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건이 뭐 나의 개인적인 사건인데 좋은 사건이든 슬픈 사건이든 뭐 힘든 사건이든 상관없어. 일단 게시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얼른 오세요. 그래서 둘을 비교하면은 게시된 게 더 잘 기억이 되더라. 그러면은 왜 그럴까에 대한 이유,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할 건데 3번 문장의 주어 this가 가리키는 거는 2번 문장의 내용입니다. 요 문장 내용을 이렇게 주어로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것이 maybe because 뒤에 나와 있는 내용 때문이다. 요렇게 문장 구조를 썼다라고 하는 거는 요 2번 문장을 가리키는 주어가 결과야. 이 결과의 원인을 요 because 뒤에서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because 뒤에 있는 주어는 동명사입니다. sharing. 온라인으로 기억을 공유하는 것. 아까 명사절 주어는 무조건 단수 취급을 한다라고 했는데 똑같은 원리예요. 아마 저번 시간에 있던 지문에서도 얘가 나왔었는데 동명사 주어도 단수 취급이죠.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의 동사는 allows s가 붙어야겠지. 수일치가 2학년 때까지도 계속 나오거든요. 되게 중요해. 그리고 이 문장은 allow라는 동사를 오형식으로 씁니다. allow가 오형식으로 쓰였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목적어 individuals 뒤에 투부정사 이렇게. 그러니까 목적격 보호를 투부정사로 써야 된다라는 게 딱 공식처럼 정해져 있고 문제로 출제되기가 좋기 때문에 좀 알아놔야 돼요. 개개인들이 반복하게끔 해준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동시에 make sense of 한 번에 이해하다.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무엇을? what happened. 일어났던 일을. 계속 이제 피드를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누가 댓글을 달 수도 있고 아니면 좋아요 누를 수도 있고 계속 이제 상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뒤에 설명을 해주기는 할 건데 어쨌든 지금 문장 하나가 커마 찍고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뒤에 두 번째 문장으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분사 구문으로 만들 거야. 그래서 facilitating 위에 나와 있었던 촉진시키는 거. 그러면은 얘도 주어가 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 왜냐면은 아까 34번 문제처럼 앞에 있는 문장이랑 주어가 아닌데 같은 주어가 아닌 다른 명사를 가지고 왔을 수도 있으니까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다행히 생략하고 있는 문장의 주어가 앞 문장에 쓰였던 동명사 주어예요.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거. 그냥 요거 똑같이 주어 썼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것은 뭘 촉진시키냐면은 더 길어진 기억 리텐션, 유지를 촉진시킨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요런 거는 빈칸으로 내기가 좋고 요런 거는 어휘로 내기가 좋아요. 어쨌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요런 식으로 표현했다라는 거. retention이라는 단어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4번으로 넘어가서 그럼 또 다른 원인은 뭐가 있을까? 아까 얘기한 건데 진짜 온라인 피드백 같은 게 있는 거야.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커멘트, 댓글을 달거나 라이크, 좋아요 누르는 거지. 근데 요런 것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들도 있는지를 as well as 써가지고 하나 더 얘기를 하거든요. technological features라고 해서 기술적인 특징들이라고 하는데 기술적인 특징에는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알고리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행 사진을 게시글에 올렸어. 그러면은 내 게시글에 대한 좋아요, 코멘트 이런 것들도 알람이 뜨지만 내가 SNS를 들어갔을 때 그냥 랜덤 피드를 보면은 나랑 비슷한 여행을 한 사진들이 계속 이제 뜨는 거야. 내 랜덤 알고리즘 피드에. 그런 것들이 내가 여행 갔는데 나도 여기 갔는데 이런 거를 계속 상기시켜 준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periodic reminders라는 말로 한 번 더 설명을 하거든요. 요런 단어는 좀 어휘로 출제하기 좋으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문장이 막 주어 뒤에 여러 가지가 막 쓰여져 있기는 하지만 주어에 해당되는 명사는 얘죠. 온라인 피드백. 동사는 can serve. 근데 아까 serve as가 같이 쓰인다라고 했지.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memory quiz. 기억을 위한 단서로서 역할을 한답니다. 이런 것도 빈칸으로 출제하기 좋으니까 맥락에 맞추어서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좀 잘 봐줘야 돼요. 그러면은 뭘 위한 기억의 단서일까? 게시되어진 사건의 세부상을 위한 기억의 단서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가면서 포스트한 사진은 2장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해 보았을 때 이제 그 사진만 보더라도 내가 그 여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뭘 먹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내 머릿속에는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떠올릴 수 있기도 해주는 거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메모리 큐즈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설명이라고 얘를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래 기억을 하게 해주니까 지금까지 한 말을 종합해서 5번이 정리를 해줄 건데 결과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한 디테일들 얘는 이렇게 과거분사의 수식을 뒤에서 받을 거예요. SNS에 공유되는 사건의 디테일들 얘를 기준으로 수일치해야겠지? 그러니까 비동사 are. 그리고 얘가 혼자서 문장의 동사로 쓰인 게 아니라 뒤에 stabilized랑 같이 수동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안정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기억에 관한 디테일들이 안정화된다 라고 하는 거는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하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기억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를 바로 뒤에서 설명을 할 거거든. and를 쓰고 여기에 있던 are를 반복합니다. 근데 생략을 해. 반복 생략을 해가지고 두 번째도 얘가 원래 수동태인 거예요. 기억이 된다라고 하는 거. over time 요 두 개 단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떠어떠하는 반면에 whereas 뒤에서 주어가 앞에 있었던 문장의 주어 이벤트 디테일즈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복수 대명사 도즈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얘가 뒤에서 수식을 받는데 not shared 공유되지 않은 사건의 디테일들. 그래서 요것들은 may become 어떻게 될지도 모르냐면은 이거 문맥상 중요합니다. inaccessible 접근할 수 없는 거.
혹은 잊혀지는 거. 얘는 요렇게 해석을 잊혀진 요렇게 해줘. 지문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을 겁니다. 승훈아. 다음 지문 넘어가 볼게요. 요거 주제를 보면은 일상 경험 속에서 숨겨진 다감각 세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어 그 수능 영어 지문에서 감각이라고 하면은 오감이라 생각하면 돼요. 뭐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뭐 미각 이런 거 생각을 하면 되는데, 다감각은 이제 여러 가지가 한 번에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여러 가지 감각이 한 번에 쓰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지문은 식사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감각이 한 번에 다양하게 쓰여지는가를 설명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1번으로 바로 넘어가서 보면은 방금 말했던 이 다감각 경험이라는 말을 multisensory experiences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왜 이러니? 요것들은 비동사 are 뒤에 central part, 주요한 부분이라고 할 거야. 뭘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everyday lives,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러나 요거 yet, 요거 but이라 생각하면 되죠. 우리는 종종 옆에 표현을 써두기는 했습니다. take 목적어 뒤에 for granted라고 쓰면은 당연하게 여기는 거. 그래서 중간에 있는 이 댐이 가리키는 게 뭔지를 좀 명확히 알아두세요. 뭐 지침 같은 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다감각 경험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특히 어떨 때 especially 뒤에 when을 써가지고 우리의 감각이 작동할 때, 이거 펑션 자동사인 것도 좀 중요합니다. 얘가 목적어 없이 동사로 쓰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얘는 어휘적으로 중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일상생활에 너무 당연하게 살다 보면은 내가 지금 감각을 하나만 쓰는지 두세 개를 쓰는지 이거를 생각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야. 혹은 or 뒤에서 correct, 교정하다 고치다라는 동사가 목적어 없거든요. 수동태를 써야겠지. 우리의 감각들이 교정이 될 때 혹은 고쳐질 때 어느 정도로 to normal, 정상의 정도로 뭘 가지고 with as, 보조기구를 가지고 무엇과 같은 안경과 같은. 그러니까 이게 뒤에 있는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시력적으로 좀 이제 평균보다 떨어지면은 당연히 안경 같은 걸 써야 될 거잖아. 렌즈나 이런 거. 날 불렀어? 아니야. 시력이 부족하면 안경이나 렌즈 이런 걸 써야 될 거잖아.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이 딱 들어가 버리면은 이제 이 눈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잘 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시각을 잘 쓰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already에서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are corrected 블라블라 요 부분을 좀 쉽게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는 잘 안 보였는데 다시 잘 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는 거지. 내가 시각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나 closer inspection이라고 해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거든요. 어디에? 어떤, 심지어는 가장 평범한 경험에 있어서. 아까 1번 문장에 노멀리가 나왔잖아. 문맥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ordinary라는 단어가 또 반복이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평범한 상황에서 감각 여러 개가 쓰이는 걸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되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경험에서를 더 보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closer inspection이 주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동사가 요렇게 s를 붙여서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요런 자리는 어법으로 내기 좋으니까 좀 잘 확인을 해주고. 그래서 무엇을 드러낼까? 놀랄만한 멀티센서리 월드, 다감각 세계. 어떤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라고 해서 live라는 동사도 대표적인 자동사죠. 요것도 목적어 없이 혼자 쓰이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좀 자동사가 많이 나오긴 한데 어쨌든 목적어가 필요 없는 이미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전치사랑 같이 이렇게 수식을 한다라는 거. 특히나 아니야. 전치사랑 같이 쓴다라는 거 알아둡시다. 그러면은 되게 평범한 경험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경험을 3분부터 식사 안 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볼 거라고 하거든요. 4번 문장 넘어가면은 at first, 처음에 그것은 어떻게 보일지도 모르냐면은 평범한 경험처럼 보일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ordinary도 알아둡시다. 그리고 4번 문장의 이시 가리키는 거는 당연히 앞에 있는 요거 규칙적인 식사하는 거 요거 생각하면 되겠지. 규칙적인 식사. 그러니까 뭐 딱히 특별한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늘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but 뒤에서 이 식사라고 하는 거는 actually 실제로 뭐냐면은 fusion of senses라고 해서 요런 표현 빈칸으로 내기 너무 좋거든요. 꼭 알아둡시다. 그러니까 다감각, 여러 감각 쓴다라는 거를 감각이 융합됐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5번으로) 넘어가서 일단 우리가 어떻게 다감각을 활용을 하는지를 지금 설명을 해줄 거거든. 눈으로 먹는 거야. 지금 식탁에 뭐가 있지? 보는 거야. 그러나 we are also exposed to 어디에 또한 노출이 되어질 거냐면은 countless 무수한 sensory signals 감각 신호에도 노출이 될 거거든. 지금 앞에서 요렇게 뒤에서 요렇게 수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셀 수 없는 감각 신호라는 게 어떤 걸까?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의 이 먹는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 예를 들어서 food texture이라고 하면은 이 음식의 식감을 말하잖아. 식감이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맛, 냄새 요런 것들. 그러니까 딱 봐도 뭐 미각, 후각, 촉각 요런 것들을 막 활용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무수히 셀 수 없이 많은 감각 신호에도 노출이 된다라고 하는데 저기 countless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다른 지문에서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 음식 냄새가 나, 이 음식이 달아, 이 음식이 매워 요런 것들을 느끼려고 하면은 내 신체에 여러 가지 감각 신경이 한 번에 신호를 줘야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 누가 날 때려. 그러면은 내 피부가 내 머리에 나 아프다를 신호를 보내는 거야. 근데 지금 이거는 코도 머리에 보내고 혀도 보내고 입도 보내고 눈도 보내고 여러 가지 신체 기관에 있는 신경이
뇌에 한 번에 보내는 거란 말이야. 그거를 셀 수 없이 많은 감각 신호에 노출이 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좀 어려운 건데 이해되겠어? 6번으로 넘어가면은 그리고 it does not stop there.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4, 5번의 정도에서 감각 경험이 멈추질 않아. 7번 문장 보면은 심지어 소리도, 근데 이게 어떤 소리인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come from 어디로부터 나오냐면은 일단 atmosphere, 얘가 주변의 분위기, 상황을 말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를 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그 분위기, 그리고 우리의 interaction with the food, 음식과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음식과의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음식이 입에 맞다, 입에 안 맞다, 요런 거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and tours라고 해가지고 지금 밥을 먹을 때 어디서부터 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분위기,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먹는가, 조용히 밥을 먹는가, 음식이 입에 맞나 안 맞나, 음식 먹을 때 쩝쩝거릴 때 나는 소리, 그리고 그 다음에 도구인데 어떤 도구인지를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목적어, 무엇을 사용하는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서 수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요런 자리는 어법적으로 출제하기가 좋기 때문에 좀 잘 알아둡시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저번 시간에 리뷰 테스트 때도 나왔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목적 없이 썼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먹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들, 그러니까 요런 것들로부터 나오는 소리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문장의 주어가 sounds, s기 때문에 복수니까 얘가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주어 동사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도 또한 우리의 먹는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감각들이 밥을 먹을 때에도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조금 어렵게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단 좀 쉬다가 나머지 지문 볼 수 있으면 봅시다.